안녕하세요. 레고 창작 유튜버 레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드림카가 있으신가요? 저도 마음속에 드림카 한 대를 항상 품고 있는데요. 남자라면 한 번쯤은 타보고 싶어 할 차죠? 맞습니다. BMW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레고로 포르쉐를 만들 겁니다. 그 이유는 레고에 이미 포르쉐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었기 때문인데요. 당장 필요한 포르쉐 전용 모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어 브릭투게더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아니, 어떤 멍청이가 저걸 12만원 주고 샀네요. 사실 이건 그냥 평범한 모터는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옆에 테크닉 핀부터 꽂아줍니다. 그 위에 플레이트를 끼워준 뒤 뒷좌석을 작게나마 표현해줄 겁니다. 진짜 작네요. 뒷바퀴의 축이 차량 무게에 눌려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옆에 브릭들을 붙여 내구성을 강화해줍니다. 원판 모양의 브릭으로 브레이크 디스크를 표현한 건데 이따 바퀴를 끼우면 보이진 않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이건 차량의 조향을 담당할 서버모터입니다. 여기에 테크닉 축을 끼워서 처음에 만들었던 구조물과 연결해 차량의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이 구멍이 숭숭 뚫린 브릭은 테크닉 브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스템 브릭과는 다르게 스터드가 없고 핀으로 연결해 결합시 강한 내구성을 갖는 게 특징입니다. 이 테크닉 브릭들과 볼 조인트 부품을 잘 활용해서 차량의 조향부를 만들어줄 겁니다. 사실 제가 100% 창작한 구조는 아니고 클래식 911 제품의 조향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테크닉 브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내구성을 높이며 조립해줍니다. 중간 크기의 기어를 미리 끼워놓고 양쪽 볼 조인트를 링크로 연결해 조향 시에 두 바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할 겁니다. 링크와 기어의 축을 테크닉 브릭으로 연결해주면 잘 작동하네요. 조향장치가 연결된 큰 기어 옆에 작은 기어를 맞물려주고 그 아래에 또 작은 기어를 끼워서 서버모터와 연결해주면 차량의 조향부가 대충 완성됩니다. 이제 모터의 기능을 설명하며 구동 테스트를 할 겁니다. 테크닉 컨트롤 플러스 앱에 들어가 차량 밑에 버튼을 눌러 블루투스로 연결해줍니다. 연결되면 이렇게 간지라는 효과음과 함께 앞바퀴가 가운데로 정렬됩니다. 포르쉐의 어쩌고의 작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바퀴 조향은 슬라이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미세한 각도까지 조향이 가능합니다. 전진과 후진 역시 슬라이더 형식으로 모터의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엔 더 먼 거리와 더 빠른 속도가 있는데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모드의 속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빨라지네요. 허브의 조명에 레고에서 나온 광섬유를 연결하면 이따 헤드라이트에 끼워 불도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인데 허브에 자이로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주행 중에 차량의 조향을 자동으로 보정해줍니다. 다음으로 모터 옆에 스터드가 있는 테크닉 브릭을 연결해 차량의 밑바닥이 될 플레이트를 끼워줄 겁니다. 테크닉 제품 전용 모터를 시스템 브릭 차량에 넣을 때 꼭 필요하면서도 유용한 조립 방식입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준 뒤에 부채꼴 모양의 플레이트와 타일로 차량 앞부분의 밑바닥을 만들 겁니다. 근데 왜 타일로 다 덮고만 있냐면 사실 여기가 밑면이고 이렇게 거꾸로 끼워줄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그릴도 그릴 브릭으로 표현해줍니다. 이렇게 와리가리로 조립하면 차량 밑바닥을 쉽게 거꾸로 끼울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더 살려주고 차량 본체와 이어주는 데에는 기다란 네칸 플레이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프론트 범퍼를 만들 건데요. 각진 브릭들로 포르쉐의 곡선을 살리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초딩 때 했던 레고로 못 만드는 게 없다는 말을 떠올리며 경사 브릭과 곡선 브릭으로 최대한 표현해줍니다. 저때 진짜 잼민이긴 하네요. 반대쪽도 대칭으로 만들어주고 차량에 결합하기 위해 플레이트를 끼워서 그대로 앞쪽에 결합해줍니다. 이제 흰색 플레이트들과 헤드라이트 브릭이란 걸로 헤드라이트 부분을 만들 겁니다. 이따 조명을 켰을 때 빛이 잘 퍼지도록 투명한 브릭들을 사용해줍니다.
다음으로 저번에 편의점에서 샀던 스티커에 검은색 가장자리를 떼어서 헤드라이트 옆에 에어덕트를 표현해줍니다. 이 디자인이 타이칸의 매력이라 생각하는데 페이스리프트 때 없어져서 참 아쉬웠습니다. 아 맞다, 탈 일 없지. 타이칸 특유의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옆에 커브 슬로프 부품을 끼워 표현해줍니다. 이따 조향을 할 때 앞바퀴가 브릭과 닿지 않도록 디귿자 모양의 브릭을 사용했고요. 그 옆에 흰색 쐐기 브릭까지 붙여 범퍼의 옆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린 광섬유로 모터와 헤드라이트를 연결할 건데 길이가 길어서 이렇게 크로스로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짝의 아래쪽을 미리 쌓아줍니다. 핸더 부분은 옆에 스터드가 있는 플레이트와 이 마카로니 타일로 만들 겁니다. 찾아봤는데 마카로니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브릭 하나에 이름도 붙어있고 참 신기하네요. C타입을 연장해주는 케이블입니다. 이따 문을 조립하면 충전기를 못 끼워서 연장 케이블을 통해 보닛을 열고 충전하게 할 겁니다. 이제 문짝을 만들 겁니다. 이 경첩 부품으로 이렇게 문 옆이 살짝 들어간 디테일을 살릴 겁니다. 문은 안 열릴 거지만 뒷좌석의 문고리를 표현해줬고요. 타이칸은 포도어 차량이기 때문에 앞좌석에 문고리도 달아줍니다. 문짝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브릭을 끼워서 적당히 막아준 뒤 그대로 문짝을 밀어줍니다. 도어의 윗부분도 만들어야겠죠. 곡선 브릭을 연속으로 끼워 문의 라인을 살려줍니다. 확실히 건축할 때보다 이런 종류의 브릭을 많이 쓰게 되네요. 경첩 브릭과 2칸 높이의 경사 브릭으로 차량의 B필러를 만들어줍니다. 사이드미러도 대충 만들어 끼워줍니다. 이제 지루한 테크닉 조립을 할 겁니다. 차량 뒷부분의 내구성을 위해서라면 꼭 테크닉 브릭으로 조립해야 합니다. 차량 앞부분을 만들 때 했던 것처럼 부채꼴 모양의 플레이트를 쓸 겁니다. 이제 타이칸의 뒤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조립법을 쓸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은 이 위치에 곡선 브릭을 이런 식으로 조립해주면 이렇게 딱 맞게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조립해준 후에는 차량에 디퓨저를 만들 차례입니다. 그 향기나는 디퓨저는 아니고 차량 하부에 공기 흐름을 정리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조립하면 저 빨간 브릭이 고정됩니다. 이제 차량의 뒷범퍼를 만들 겁니다. 이 빨간 브릭들이 이따 살짝 보이면서 차량의 안개등 역할을 할 겁니다. 범퍼 위에도 흰색으로 이 브릭을 끼워줍니다. 사실 레고를 만들 땐 비용 절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는 곳은 색상 안 따지고 조립해야 합니다. 타이칸의 일자 테일램프를 만들 겁니다. 트렁크가 열리게 만들 거라 중앙의 테일램프는 이따 따로 만들겠습니다. 이 집게 모양 브릭에 이따 광섬유를 연결해서 차량 뒤에도 불이 들어오게 할 겁니다. 이건 클래식 911 제품에 있던 프린팅 브릭인데 원래 이게 스티커인 줄 알고 떼서 쓰려 했는데 프린팅이더라고요. 레고는 꼭 이럴 때만 프린팅으로 내는 것 같습니다. 포르쉐의 뒤쪽 라인을 표현하기에 아주 알맞은 브릭을 끼워줍니다. 뒷바퀴의 휀더 부분도 앞바퀴처럼 마카로니 타일을 써줍니다. 아까보다 짧은 광섬유로 허브 뒤쪽의 조명과 테일램프를 연결해줍니다. 이제 트렁크를 만들 겁니다. 만들면서 영상이 오래 걸린 이유를 설명하자면
제가 건축학과인데 기말 시즌 마감을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탈건할 다행히 안 죽고 종강을 해서 당분간은 영상이 자주 올라갈 것 같습니다. 브릭을 쌓고 집게 브릭을 위에 끼워준 뒤 트렁크를 결합해주면 이따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갖고 놀았던 스피드 챔피언 911 제품입니다. 정말 저의 추억이 가득 담긴 의미 있는 장난감 부셨습니다. 컨텐츠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하는 게 유튜버의 자세라고나 할까요? 필요한 스티커들만 조심스레 떼가줍니다. 떼온 스티커를 트렁크에 붙일 겁니다. 원래 타이칸이라 써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싶었는데 대충 T로 비슷하니 넘어가 줍시다. 이제 차량 반대편을 만들어 줄 건데 사실 지금까지 만든 걸 대칭으로 한 번 더 만드는 거라 배속으로 빠르게 편집해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의 인테리어를 할 겁니다. 앞좌석의 시트부터 검정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미니 피겨를 태울 건 아니지만 내부까지도 디테일은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대칭으로 생겼냐면 모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라도 시트를 표현해줬습니다. 운전석도 똑같이 끼워줍니다. 차량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부분을 만들 겁니다. 이따 광섬유가 지나갈 공간을 미리 남기고 조립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끼워질 브릭을 연속적으로 붙여주고 여름이라 더우니 에어컨부터 사이드에 달아줍니다. 대충 간지나는 프린팅 브릭 붙여주고 왜 비싼지 모르겠는 4,700원 주고 산 계기판도 옆에 달아줍니다. 그 커피 한잔 마셨다고 치면 됩니다. 핸들 위에 달아줄 속도계 브릭들을 여기에 수평을 맞춰 끼워줍니다. 저는 금손이라서 대충 끼워도 수평으로 맞춰집니다. 빠르게 다시 붙여줍니다. 아유. 어쨌든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핸들을 달아줄 겁니다. 아까 뜯어온 포르쉐 스티커에 가장자리를 잘라서 핸들에 끼울 원형 타일 브릭에 붙여줄 겁니다. 아니 또 잘못 끼웠네요. 그래도 다같이 붙여놓고 보면 제법 실제 차 같고 그럴듯합니다. 광섬유와 연장 케이블을 위로 통과시켜준 뒤 위에 핸들과 디스플레이를 끼워줍니다. 이제 차량의 보닛을 만들 차례입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빨리빨리 만들겠습니다. 보닛이 열리는 부분은 따로 만들 겁니다. 긴 곡선 브릭을 연속해서 끼워준 뒤 포르쉐 엠블럼을 가운데에 붙여줍니다. 연결은 테크닉 관절들로 해줄 거고요. 차량에 끼워준 뒤 보닛을 결합해 내려서 닫아줍니다. 차량의 패키지 트레이를 만들 건데 편집으로 다 만들었고요. 테크닉 핀을 모터에 꽂아서 그 위에 붙여줍니다. C필러 만드는 과정은 소리가 좋아서 통편집은 안 했습니다. 긴 곡선 브릭을 끼워서 차량 뒷부분을 마무리해줍니다. 뒷좌석 창문 뒤에 쿼터 글래스까지 만들어줍니다. 이제 차량의 루프를 만들 겁니다. 보닛에 썼던 브릭을 5개 끼워주고 그 앞에도 곡선 브릭을 끼워줍니다. 밑면은 전부 검정색 플레이트로 덮어줍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들어오는 제동등과 룸미러의 디테일까지 표현해줬습니다. 차체에 루프 먼저 얹어주고 A필러도 끼워줍니다. 포르쉐 포뮬러 E 제품의 스티커입니다. 다 붙일 건 아니고 여기 이 스티커만 떼가줍니다. 반대쪽도 하나 더 뜯어서 실제 차처럼 도어의 앞쪽에 붙여줄 겁니다. 일렉트릭, 영어로 전기의 라는 뜻이죠. 레고 만들면서 교양도 쌓고 참 유익한 채널입니다. 이제 미리 준비해둔 4바퀴만 끼워주면 길고 길었던 조립이 드디어 마무리됩니다.
세상에서 단 한 대뿐인 레고로 만든 타이칸이 완성되었습니다. 포르쉐의 곡선을 레고 브릭들로 최대한 살려봤습니다. 뒷모습도 안개등과 테일램프를 잘 재현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광섬유가 있습니다. 조명을 켜고 보니 실제 차 같다는 느낌도 조금 듭니다. 개인적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세부적인 디테일도 잘 살아있네요. 루프를 열고 내부를 보겠습니다. 앞좌석에는 미니 피규어를 태울 수 있고요. 뒷좌석에는 푸들 한 마리 태울 수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주행을 하기 전에 배터리가 조금 부족해서 충전부터 시켜놓겠습니다. 차가 야외 주행을 힘들어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주행 전에 리얼리티를 위해 휴대폰에서 나는 사운드를 차에서 나게 해줄 소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이제 BGM만 틀고 바로 주행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 뒤에서 차가 빠르게 오네요. 빠르다! 와!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일단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속하지 마시고 꼭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창작품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